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정책 입안자들한테. 네. 근데 안 돼요. 안 되죠. 아파트인가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어쨌든 지금 뭐 서울의 공급도 좀 부족하다고 하고 다들 네. 어쨌든 뭐 개발을 해야 된다, 앞으로 뭐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네. 그리고 서울은 되게 낡은 도시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다 연식도 다 오래되고 뭐 개발도 안 되고 다 뭔가 막혀 있고 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교수님은 공원 얘기도 네. 많이 하시고 너무 막 일만 하고 네. 집에서 잠만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도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중소규모로 재건축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획일화돼 있고 주거 문화가 획일화돼 있냐면은 네. 큰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도시에서 도시 단위, 네. 뭐 재건축하면 뭐 4,000세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12,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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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설사만 가능한 거예요.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말이 되냐 그게. 그래서 12,000세대.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대한민국의 10대 건설사들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사의 그 상무님들이 뭘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냥 네. 찍어내듯이 단가 싸게 해가지고 단가 똑같이 싸게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네. 재건축.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 작아도 되느냐? 네.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니멈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저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음. 그러니까 건축을 해보신 설계해보신 분은 잘 아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폐단은 뭐냐면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 네. 1층에 가면은 다세대 주택이 들어갔으면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주차장들이 경관을 다 해치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걷고 싶겠어요. 그렇죠. 1층엔 가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유럽의 도시들 같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한 필지 한 30개씩 묶어가지고 네. 지하 주차장 못 만드는 이유가 땅이 60평, 100평으로 잘라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램프를 못 만들죠. 그렇죠. 다 기계식을 기계식을 넣을 수도 수밖에 없고. 없어요. 근데, 네. 그러면 기계식은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다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좀 돈 있는 사람들 밑에를 깊게 파가지고 스튜디오를 렌트를 준단 말이에요. 네. 뭐 반지하가 있던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주변의 필지들을 합쳐서 램프를 타고 경사로로 내려가서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네. 재건축이 가능한 사이즈로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의견 일치가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30명의 땅 주인들이 모이기가.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용적률 같은 네, 것들. 용적률 완화를 주고 높이 네. 제한도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를 인센티브를 왕창 주고 네. 그래서 의견을 모을 수 있게끔 그걸 의견을 모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를 보니까 7세대가 있는 빌라도 재건축이 어려워요. 왜냐면 그 중에 한 명이 네. 얼마 전에 자기 딸한테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10년 내로 뭐 하면은 엄청 세금 물잖아요. 5년 이내에 팔면은 또 뭐 양도세 네, 나오고. 양도세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분 한 명 반대로 그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네. 세금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은 누가 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짓고 그럼 그때 시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꺼번에 개발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짜투리 땅으로 벌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모아서 공원을 만들게 유도를 해야죠. 네. 너 이거 개발하면은 너 땅에 몇 퍼센트, 한 10%, 15%는 한 뭐 200평 정도는 뭐 이렇게 공원을 하나 만들어라. 네. 아니면 옆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블럭은 1층에 가게들이 쭉 있고 포켓파크도 있고 중정도 있고 네. 도서관도 있고 그런 게 되겠죠. 근데 그거가 그 블럭을 개발한 사람과 그 옆에 블럭을 개발한 사람이 건축가도 다를 거고 조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형태로 개발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네. 아니고 더 모아가지고 3,000세대 아파트를 지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0세대가 의견일치 보는 거하고 300세대가 의견일치를 보는 거가 네. 10배 차이가 아니고 한 100배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힘들거든요. 관계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거를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규모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워낙 또 이제 대단지가 좋다라는 거에 약간 그렇죠.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겠네요. 이 사람들 생각을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근을 줄 수밖에 없어요. 쪼개서 하면은 네. 뭐 좀 더 주겠다. 네. 용적률 같은 걸. 그거를 주지 않고선 당연히 안 하겠죠. 음. 근데 그 폐단이 그런 식으로 점점 단지가 커지면은 단지의 폐쇄화가 일어날 뿐더러 네. 그 획일화로 인한 그 문제점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치관이 정량화된다든지 네. 뭐 너희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집값이 제일 중요하고 네. 뭐 이런 평가 기준이 정량화된 지표밖에 안 남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집값, 성적, 연봉, 키, 체중 이런 걸로만 사람들을 자꾸 따지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이 큰 단지라면 네. 뭐 몇 동씩이라도 설계를 네. 좀 다르게 하자. 네, 그것도 했죠.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했는데 저는 이제 시공사 출신으로서 네. 이거 단가가 너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걸 할까 건설사들이? 네. 근데 그거를 보세요. 건설사들이 그걸 안 하니까 네. 단가 올라간다고 안 해요. 근데 그 모양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네. 다르게 하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가 증가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10%면 얼마입니까? 우리 평당 분양가 상한하면 얼마입니까? 네, 근데 거푸집을 또 다 따로따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10% 왜냐면 그거는 골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모양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50%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설계비 좀 더 주고 공사비가 한 15%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저는 제일 아까운 게 그거거든요. 건물 싸게 짓겠다고 다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네. 30개 동을. 근데 분양가 상한제 묶여가지고 적품질로 지어가지고 분양하자마자 네. 한 1년 지나면은 거의 한 2배 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또 워낙 또 싸게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번 세컨핸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그지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개 동씩 다르게 디자인하면 공사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디자인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오른 공사비만큼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정책으로도 분명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수 있는 있는데. 거예요. 예. 그러면 시공사가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디자인이 다 다른 게 더 네. 멋있는 거일 수도 네. 있는 건데 아파트에 살면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했더니 조합원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합원은 그 공사비 오른 올라간다고? 뭐 분양가 상한제를 상관없이 일단 자기 땅 받으니까 네. 싸게 받아 그렇죠, 지어서 그렇죠. 네. 원가에 받아가지고 추가 공사비 없이 그걸 네. 이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네. 그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생각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따져도 될 정도로 충분히 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여전히 뭔가 과거의 사고방식에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뭔가 돈을 써서 뭔가 좀 이렇게 미적인 걸 생각한다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무조건 싸게 지어야 되고.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 돈 아껴도 집값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네. 자산은 폭등을 해요. 집을 안 지으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주변을 보면 퀄리티 있는 집은 없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 도대체 우리의 자산은 다 어디로 날아가냐고요. 그 건축 문화도 안 남는 판에.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스투핏한 거예요. 그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렇게 네. 쭉 오다 보면은 신기한 경험을 하잖아요. 반포 쪽 오면은 뭔가 막 야, 여기 네. 뭐 약간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 살짝 나요. 특히 네. 밤에. 네. 밤에 타고 오면은 막 조명도 잘 해놨잖아요. 네. 외관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압구정 쪽 오면서 이제 갑자기 뭐지 여기 막 이렇게 확 떨어지고 네. 그러다 다시 잠실 오면은 뭐야 여긴 또 성벽처럼 지어져 있고 네.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상하죠. 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려면은 네. 제가 뭐 많은 정책 이반자들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네. 지자체장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씨알도 안 맥히고요. 이게 바뀌려면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냥 시장 자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 50%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아 진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십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냥 약점수처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해야지. 네. 들은 얘기 또 하고 들은 얘기 또 하는 이유가 아직도 못 들은 분이 많아서 그래요. 네. 저는 교수님 얘기 중에 가장 공감하는 건 공원. 네. 공원이 있어야 된다. 도대체 네. 우리나라는 공원이 너무 멀리 있고 또 네. 있는 것도 엄청 크고 네. 조그마한 것도 너무 작고 저는 그거 진짜 공감했거든요. 네. 어린이 공원 뭐 이렇게 해서 빌라촌에 조그맣게 네, 하나씩 조그맣게. 있는 것들 네.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너무 또 작고 너무 작아요. 거기서 이렇게 뭘 안 돼요. 유모차를 밀 정도가 안 돼. 유모차 밀려면은 뭐 올림픽 공원 가야 그렇지. 되는데 큰 맘 먹고 가요. 그럼 제가 가면 또 주차비 맞아요. 나오고 예. 못 가요. 못 가요. 네.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 만들어지려면은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공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적당한가. 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한 1000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평. 네. 1000평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만이 익명성이 만들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걸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도산공원 정도는 돼야 돼요. 저 지금 완전히 공감하는 게 네. 완전 애가 한두 살 때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그 어린이 공원을 간 거예요. 네. 익명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벤치가 몇 개 없는데 앉으니까 옆에 할머니가 왜 애 양말을 안 신겼냐고. 여름인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죄송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익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확보가 안 되면 안 돼.
그 맨하탄 같은 경우에 조그만한 스퀘어도 있거든요, 공원들도. 근데 그런 스퀘어가 활성화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근처에 가게가 많아야 돼요. 가게가 많아야 돼요. 예. 여기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 놀이터 주변에 네.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가게들이 쫙 있으면은 사용 빈도수가 훨씬 커졌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보다 그 어른들이 와서 쓰기에. 네네. 근데 우리는 보시면 다 그 옆에 빌라들밖에 없어. 네. 그리고 그 덩그러니 놀이터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별로. 그러니까 그 공간을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 필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고층으로 올리고 남는 공간에다가 공원을 네.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서울 뭐 집값 비싸다고 하는데 네. 뭔 공원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고층화로 가야 되는 네. 건가요? 지금 근데 한강변 뭐 이런 데들은 네. 그거랑은 좀 별개로 네. 좀 가치를 올리려고 고층화를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고층화되면 무슨 얼마나 가치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용적률만 컨트롤했으면 좋겠어요. 아, 층수는 제한을 네. 두지 않고. 뭐 저층도 만들고 고층도 만들고 중층도 만들고 네. 골고루 섞어서 만들고 그게 그 단지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끔 왜 높이도 딱 정해놓고 용적률도 딱 정해놓으면은 그다음에 동간거리 계산을 딱 정해놓으면은 그게 잠실에 그 병풍 같은 네. 아파트 딱 나오고 끝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세 가지를 컨트롤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중에 하나만 컨트롤하라고요. 그걸 뭐 100층짜리 짓도 주거는 사실 고층을 지으려 질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높은 주거는 너무 올라가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층 건물 롯데타워 같은 거 만들면은 네. 고층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호텔이거든요. 하루 이틀 자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거를 365일은 못 자요. 네. 맨하탄에 고층 건물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주거들. 네. 그거는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 채 가진 사람이에요. 1년에 거기 며칠 안 가는 사람들일 아, 거라고요. 그게 기업에서 사는 것들이 대부분 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 보면은 그냥 풀어줘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 층수예요. 네. 그러니까 왜 굳이 이 높이와 층수를 고집하는가? 뭐 네. 물론 뭐 전투기가 뭐 지나가야 된다거나 네. 뭐 이런 거라면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도 아닌데 그냥 뭐 30층, 뭐 35층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초고층의 기준도 뭐 49층 뭐 이렇게 다 왜 해놓을까 도대체 이거를?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은 그 뒤에 있는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망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지으면 옆으로 다 보일 텐데. 네, 제 말이 네. 그러니까 도대체 낮고 병풍처럼 된 게 더 뷰를 많이 가리는지 네. 이거는 높은 건물이 더 많이 가리는지는 아, 그거는 보는 사람 위치에 따라 다르고요. 네. 그 밑에가 있으면은 높으나 낮으나 다 똑같이 가려요. 어차피 산은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를 더 풀어놨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똑같이 자기 직원을 계속 감시하면서 일하게 할 때 더 생산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적인 입장에서 네.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할 때는 그 말이 맞겠지만은 맨날 입으로만 창조 경제 소리 하면서 네. 만드는 정책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층화로 가고 네. 쪼개서 약간 소규모로 가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공원이든 상점이든 네. 1층을 좀 발전을 시켜야 1층을 된다. 발전시켜야 돼. 1층을 발전시켜야 아. 되고. 근데 사실은 되게 스마트하게 설계를 하면은 네. 굳이 고층을 안 하고 중층으로도 그런 걸 만들 수 있거든요. 다세대 주택이 많이 지어진 건물들을 보시면은 네. 필지가 나눠져 있고요. 대부분 다 그것도 필지 무식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놨어 대부분 다.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50cm씩 띄우고 싶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요. 네. 건물들하고 건물들 사이에 없어지는 땅이 엄청 많아요. 네네. 그게 저는 제일 아까워요. 아, 그 땅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도 공원 만들고도 남아요. 그 미국의 약간 그 네. 도로변으로 이렇게 약간 네. 정원식 있고 네. 그렇게 건물은 뒤로 붙이고 그 이런 옆에 거 건물하고는 합벽으로 짓고 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옆에하고 합벽으로 지은 다음에 안에 있는 집들은 좌우로는 창문을 안 내고 앞뒤로만 창문을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럼 뒤쪽으로는 뒷마당 보고 앞쪽으로는 앞마당 가로수 같은 걸 보면 되잖아요. 그 판상형 아파트처럼 짓는 거. 그렇죠. 쭉. 그 뉴욕에 가면은 브라운 하우스인가요? 네. 뭐 그런 약간 첼시 뭐 이런 데 있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면은 되게 바람직하게 도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1층이 약간. 네. 그게 뭐냐면 네. 1층도 도로에 있는 사람들한테 프라이버시 침해를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층, 3층 다 써요. 그리고 네. 옆집하고는 다 붙어 있고. 맞아요. 근데 나가면 뒷마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실도 살짝 있고. 네, 그것도 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올리면서 네. 우리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하실 뭐 사람이 들어가 살지 말게 하고 차라리 그 위로 더 짓게 하고 아.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게 한층 올라갔잖아요, 반층. 네. 거기에 가게들이 1층에 쭉 있을 수도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쪽으로 햇빛과 통풍이 들어가고 주차장도 되게 쾌적한 주차장이 나올 거고.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정책 입안자들한테. 네. 근데 안 돼요. 안 되죠. 아파트인가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꼰대들이 꼰대가 되는 이유는 자기가 한 번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유일한 방법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법을 택할 생각을 안 해.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됐어. 그럼 계속 네.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쉽진 않지만 네. 뭐 저도 여기에 좀 공감을 합니다. 사실 너무 똑같아요, 집이. 정말 가격 말고는 비교할 게 없고. 네. 저 옛날에 한 20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한 20년 전만 해도 어느 동네에 살았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강남 살았어 그러고 오 부자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강남 어느 동 살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강남 어느 동에 무슨 아파트 살아? 네.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네. 점점 더 이제 비교가 끝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슬픈 거죠. 뭐랄까요. 빈부차라든지 네. 양극화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한 번에 바꾸겠다고 한 게 사회주의잖아요. 네. 그 똑같이 하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짓고 네. 거기에 이제 임대 아파트로 이제 네. 공공이 좀 이렇게 일종의 뭐 수용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섞어서 산다, 네. 소셜 믹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되나요? 그게? 성공적인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저는 소셜 믹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역시 익명성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연봉이 얼마고 지지하는 정당이 뭐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공통의 추억을 가질 때 소셜 믹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나가면은 제일 친해지는 친구가 일본 애들이거든요. 네. 친일파도 아닌데 네. 친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단 영어를 못해 둘 다. 네. 그리고 할 얘기가 없을 때 일본 만화 얘기하면 돼요. 아. 드래곤볼이나 마징가 제트나 슬램덩크 얘기를 하면은 네. 그냥 대동단결이야. 아. 그냥 우리는 어렸을 적에 봤던 만화가 똑같으니까. 그러네요. 공통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쟤하고 나하고 다를 게 별로 없구나. 네네. 그게 소셜 믹스의 첫 번째예요. 그렇구나. 그거를 옆집에다가 들여놓고 살게 한다고 소셜 믹스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바보죠. 그건 갈등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공통의 추억이 없는 상태에서 붙여놓으면 오히려 싸우죠. 잘못하면은.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인간은 사실은 99%가 이상이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 다른 1%를 갖고서 자꾸 차이점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 분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 공통 분모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려면은 뭐가 되겠어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것들이 많아져야지 우리가 공통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장 소셜 믹스가 됐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할 네, 때잖아요. 길거리가 다 공원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눌러 앉아서 다. 그때도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네, 다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배경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익명성의 상태에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게끔 공간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주택을 섞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은 따로 잘돼 1층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거군요. 네. 야, 근데 우리나라는 1층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죠. 네. 1층은 나쁜 거고 그리고 벽을 쳐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조경을 꾸며놓고 공원처럼 쓰자. 첫 번째 문제가 어디서 되냐면은 모든 거는 다 LH의 토지 이용 계획도부터가 문제가 시작이 돼요. LH가 문제군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도를 어떻게 우리가 짭니까? 네. 도로를 깔고 네. 블럭이 나눠지면은 네. 여기 노란색으로 주거 지역 칠하고 맞아요. 여기는 상업 지역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요. 그럼 상업이 막 10층짜리 건물에 상업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층에 깔릴 상업시설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네. 상업이 집중화되면은 그런 도시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내려서 1층으로 깔아서 네, 네, 선형으로 상업 가로를 만들어서 지역끼리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자꾸 집중해서 이게 역세권이니까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거기서 한 대 모아. 네. 그러는 순간 사람들끼리 소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싱가포르 갔을 때 느낌이 네.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어떤 그 상업 지역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로드를 가는데 네. 약간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정말 센터를 가죠. 네, 어떤 센터 무슨 몰 가고 네, 뭘 가. 네. 거기 가서 똑같은 뭐 쇼핑센터에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사회를 망치는 디자인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싫어하시는 분은 그 1층에 식당도 있으면 냄새 올라와서 싫어한다고 네, 뭐 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네. 되게 특이한 거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아파트 단지들은 그렇게 가로가 형성이 돼 있어요. 동부이초동 아파트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업이 밑에 쫙 아케이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한쪽으로 코너 역세권으로 모는 그 반포의 자이 네, 아파트 네. 단지 이런 데가 딱 글로 몰려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점점 갈등의 소지를 높이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거죠. 제가 신도시에 살 때 신도시는 그걸 더 대규모로 아예 도시 자체에 아예 그냥 상업 지역 나머지는 아파트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그렇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다 차를 타고 그냥 거기 센터로 가서 주차하고 거기서 다 밥 그렇죠. 먹고 학원 보내고 병원 네. 가고 다시 집으로 오고 네. 도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선 수를 더 늘려야 되고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 되는데 네. 사실 네. 네. 큰일이네요. 계속 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자꾸 제가 얘기를 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은 조합회의 같은데 재건축 회의 가셔서 한 말씀 하셔야지. 그런 지경이 되지 않으면은 안 바뀌어요. 아, 제가 이런 얘기 유튜브에 하면은 그 밑에 댓글을 보고 깨달은 바예요. 이게 참 공감이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막 댓글 달리고. 나는 싫다. 아, 싫다. 나는 조용한데 아파트에 살고 싶다. 밑에서 술집에 떠들면서 듣고 싶고 뭐 그러면 그거 싫으시면은 1층에 상업가로를 만들고 2, 3, 4층은 오피스 존을 만들고 그다음에 6층부터를 주거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수직 그렇게. 도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수평 도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넓혀놓고 그냥 차 타고 네. 가는 이런 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택지 개발하는 사람이 편하게 돈 벌기 쉬운 그런 패러다임이죠.